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102번째 이야기. 그런 술법을 깨뜨릴 물건을 가지고 왔소이다. 맹획은 공명에게서 풀려난 뒤 자신의 근거지인 은갱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맹획은 공명과 싸우기 위해 계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총나라군에게 사로잡혀 욕을 당했어. 원수를 갚아 한을 풀고자 하는데 그대들에게 좋은 계교가 없어. 서남쪽에 팔락동이 있는데 그 동주가 목록대왕입니다. 법술에 통달하며 코끼리를 타고 비와 바람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대왕께서 글을 써서 예물을 갖춰주면 도움을 청해보겠습니다. 베레동주와 타사대왕은 맡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무렵 공명은 삼강에 이르러 삼강성의 지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조 장군과 위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묻길로 나아가 성을 취하도록 하시오. 조절은과 위원이 성 아래에 이르자 만병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독화살이로군. 일단 물러나 승상과 의논하는 것이 좋겠구려. 만병들의 독화살을 맞은 충나라 병사들은 독이 온몸에 퍼져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병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활과 쇠뇌를 날리는데 그 화살에 맹독이 묻어 있어 군사들만 잃게 되어 물러났습니다. 진지를 심리쯤 물리고 매명이 있을 때까지 지키기만 하시오. 충나라군이 심리나 물러나자 만병들은 방심하여 밤에 보초를 쏟아 말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승상, 진지를 물린 지 벌써 닷새나 지났습니다. 모든 군사들에게 일러 초경까지 여벌로 한 벌씩을 더 준비하게 하시오. 처음초, 고칠경. 초경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옷이 준비되자 공명은 명을 내렸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그 옷에 흙을 가득 담아 삼강성 아래로 모이도록 하라. 군사들은 공명의 명을 받들어 흙을 가득 채운 옷을 가지고 삼강성 아래에 모였습니다. 가지고 온 흙을 성벽 아래에 쌓아 올린 다음 흙더미를 밟고 성 위로 오르라. 군사들은 일제히 옷에 담은 흙을 풀어 성벽에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충나라군 10만에다가 항복한 군사까지 일제히 흙을 쏟아놓으니 금세 흑산이 되었고 성과 같은 높이가 되었습니다. 방심하며 저던 만병들은 충나라군의 기습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병들은 독화살과 쇠뇌를 쏘아보지도 못한 채 우엉저엉하다가 충나라군에게 사로잡히거나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타사대왕도 그들 틈에서 충나라군의 창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삼강성이 함락되자 공명은 성 안에 있던 금은보화를 상으로 내려 군사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이제 삼강성 위에는 충나라군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팔락동주 목록 대왕께서 이르셨습니다. 다행이로군. 맹획은 은갱동 입구까지 나가서 목록대왕을 맞았습니다. 목록대왕은 큰 코끼리를 타고 호랑이, 표범, 늑대와 같은 맹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맹획은 목록대왕을 궁궐로 맞아들여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목록대왕은 군사들과 맹수들을 거느리고 충나라군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목록대왕이 주문을 외며 종을 흔들자 회오리 바람이 일며 모래와 자갈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맹수들까지 덤벼드니 충나라군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종과 위원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충나라군은 썰물처럼 삼강의 경계에까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전부터 남만에는 호랑이와 표범을 잘 부리는 술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그래서 성도에서 떠나올 때 그런 술법을 깨뜨릴 물건을 가지고 왔소이다. 어떤 물건입니까? 군사들 뒤를 따르는 수레 중에 따로 봉해진 수레 20대가 있는데 그 안에 있소. 이윽고 붉은 칠을 한 상자가 실린 수레가 도착하였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 칠을 한 커다란 짐승들이었습니다. 이 나무 조각에 가죽을 입히고 5가지 세계실을 털처럼 붙인다면 남만의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요. 군사들은 서둘러 조각상에 털을 입혔습니다. 짐승들의 입에 불이 잘 붙을 물건들을 넣게 한 후 군사 1천을 뽑아 저 짐승들을 이끌게 하시오. 다음 날 다시 목록대왕의 군대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잠시 후 목록대왕은 주문을 외워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맹수들을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당황해하자 공명은 부채를 흔들어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물들을 출진시키시오.
나무로 만든 짐승들이 입에서 불을 뿜으며 다가오자 목록대왕이 거느린 짐승들은 꼬리를 사리고 만병들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목록대왕이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군 진격하라. 미친 듯한 바람에 휩쓸리고 맹수에 이어 총나라군까지 덮치니 만병들은 쓰러져 시체가 들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맞설 자가 없다고 헌장담하던 목록대왕도 주저령에 칼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목록대왕이 거느리고 온 야수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맹획은 자신의 근거지인 은갱동 궁궐을 버리고 산을 넘어 달아났으며 충나라군은 맹획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맹획의 처남인 대래동주가 맹획에게 항복을 권했으나 듣지 않자 맹획과 그 부인 등 피부치를 사로잡아 승상께 바치겠다 합니다. 이렇게 순순히 항복하다니 수상쩍군. 내가 그들을 맞을 테니 장이와 마충은 장막 주위에 숨어 있다가 영을 내리면 들어오도록 하라. 얼마 지나지 않아 대래동주가 맹획과 그 일가를 이끌고 왔습니다. 내 너희들의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저놈들을 꽁꽁 묶도록 하라. 공명의 명이 떨어지자 숨어있던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만병들을 에워쌌습니다. 결국 맹획은 공명에게 6번째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은갱동에서 사로잡히면 마음으로 복종하겠다고 했다. 이제 사로잡혔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여. 당신이 힘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이 아닌데 어찌 마음으로 항복할 수 있겠어. 이번에도 놓아주겠다. 그러나 만약 다시 사로잡혀서 또 딴소리를 하면 그때는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공명이 맹획과 만병들을 또다시 풀어주자 그들은 서둘러 떠나갔습니다. 공명에게서 풀려난 맹획은 남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100번째 이야기. 다시 내가 사로잡힌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로 이어집니다.